오늘 치스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활성화. 어, 음, 음. 오프닝에 있는 게임 데스. 스르람이 울 적에. 스타트. 사랑하는 살인귀. 스르람의 울적의 세상에 어서오세요. 드디어 후반에 접어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주인공을 바꿔 당신과 함께 창극의 무대 뒤를 찾을 거예요. 난이도는 높은 범인의 심정 이해하기는 아주 힘들 겁니다. 스르람이가 매미예요, 매미. 배드엔딩 포함이다. 분개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서 활성화. 선택, 콘솔 버전의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혹평받는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써있네요. 사막의 고수를 떨어뜨렸다며 소녀는 울었다. 소녀는 100년에 걸쳐 사막을 찾았다. 사막이 아닌 바다일지도 모른다고 소녀는 울었다. 소녀는 100년에 걸쳐 해저를 찾았다. 바다가 아닌 산일지도 모른다고 소녀는 울었다. 키홀더에 묶여있던 열쇠는 모두 7개. 어느 열쇠가 맞는지 모르니 감에 따라 차례로 하나씩 시험할 수밖에 없다. 기대치는 3.5개. 처음에 3번의 시도로 열리면 행운. 열리지 않는다면 불운이 아닐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처럼 7개의 열쇠를 전부 맞춰봐야 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 냉정함과 긴장감 사이에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열렸는지 확인한다. 단지 그 행위를 담담하게 반복할 뿐인데 손끝의 미약한 떨림은 숨길 수 없다. 열쇠를 돌리는 건 유치원생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나는 유치원생만도 못하단 소린가? 시시한 생각은 그만두자. 서툴러도 상관없어. 어쨌든 담담하게 이 7개의 열쇠를 모두 시험하면 된다. 아무리 운이 나빠도 7번째엔 반드시 열릴 테니까. 으쌰. 하지만 현실은 수학이 아니다. 내 눈앞에 들어닥친 현실은 모든 열쇠와 맞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싸한 감각과 함께 온몸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이 열쇠 다발이 아니었나? 아니, 플레이트에는 이 자물쇠에 사용한 열쇠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혹시 잘못 읽었나? 바로 되돌아가 다시 열쇠함을 꼼꼼히 다시 조사해야 되나? 물론 치명적인 시간 낭비다. 지금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무르기만 해도 1초 1초 위험이 더 다가온다. 다음 1초 뒤에 어떤 뜻밖의 일이 일어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관리실에 들어가서 열쇠함을 다시 주저보는 방법이 없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돌아가야 하나? 그렇다면 멍청하게 여기 주저앉아 비슷하며 흘릴 시간은 없다. 보통 이 시간에 관리실은 비어있지만 어디까지나 보통일 뿐 반드시는 아니다. 지금 누군가가 사소한 변덕을 부려 돌아올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사람이 돌아오면 더는 한가롭게 열쇠함을 뒤질 수조차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웅크린 몸에 소름이 돋아서 나는 튕기듯 몸을 세워 일어났다. 목소리 이상해요? 약간 낮춰서 하고 있는데. 코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 좀 마시고요. 공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을 전력으로 움직인다.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지 않으면 위험해. 여기에 있어도 위험하고 관리실에 누군가 돌아와 버려도 위험해. 그런 공포심을 나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오히려 아픔마저 느껴지는 드라이 아이스처럼 차가운 냉정함을 억누른다. K2 아니야 이거 완전.
시온인데 침착하자 시온. 미혼이라면 이런 일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내 실수일지도 모르잖아. 한 번만 더 열쇠를 시험해보자.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그때 길고 긴 복도를 채운 공기가 떨리면서 어딘가 먼 곳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평소처럼 침착한 상태였다면 정말 멀리서 들려온 발소리의 주인공과 우연히 마주칠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지. 하지만 지금의 정신 상태에서는 그런 당연한 설명조차 궤변으로 들릴 뿐이었다. 아, 젠장. 저렇게 먼 곳에 들려오는 발소리인데 나는 왜 이렇게나 동요하는 건데. 침착해. 오히려 이 감정은 즐기자. 침착해야 돼. 침착해. 그저 덤덤하게 눈앞의 작업을 끝내면 돼.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내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 무시하면 그만이야.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저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보다 지금은 좀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잖아. 아, 젠장. 이 열쇠 조금 전까지 그렇게 딱딱하고 차가웠으면서 어느새 뜨겁고 흐느적거려서 마치 고무 같잖아. 이렇게 흐물거리면 열쇠 구멍에 제대로 꽂을 수는 있을까? 젠장. 열쇠가 흐느적거릴 리가 없잖아. 흐느적대는 건 내 손이야. 아, 젠장. 진짜 어떡해. 그때 손안에서 흐느적대던 열쇠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도 심술궂게 흐물거렸으면서 바닥에 닿을 때도 그러면 좋았을 텐데 내 바람과는 달리 열쇠는 땅에 닿으면서 마치 쌓아놓은 접시가 통째로 넘어지는 듯한 큰 소리를 냈다. 찡! 이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선명한 소리가 내 심장을 찌르르 한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시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잔뜩 긴장한 채 누가 이 소리를 듣지 않았는지 신중하게 주위를 살핀다. 침착해. 아무런 기착도 없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한가? 침착해. 어라?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조금 전까지 먼 곳에서 들려왔던 발소리는 왜 안 들리지? 침착해. 열쇠가 떨어진 소리를 듣고 기척을 숨기고 이쪽을 엿보고 있나? 젠장. 지금 이 뚝뚝 소리는 내가 흘린 땀이 바닥을 두들긴 소리인가? 시끄러워. 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잖아. 침착해. 침착하라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여기는 소년범 신사원도 소년원도 아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원이다. 물론 단순한 학원은 아니다. 등록금만 해도 수백만. 초등부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전원 기숙사제. 게다가 여학생만 받으니까 학원이라기보다는 온실 속의 화초를 키우는 농장이라 해야겠지. 어쨌든 반 친구 중에 대중교통을 타본 적 없다고 말한 녀석도 있을 정도다. 전혀 평범하지 않다. 뭐 나로선 매일 듣는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평안하시온지요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상하다. 선생님을 시스터라고 부르는 것도 신물날 정도로 이상하다. 아침 식사 기도도 귀찮고 일요일 예배는 정말 싫다. 성경 암기 따위는 못해 먹겠고 자해의 정신 같은 말들은 듣기만 해도 두드러기 난다. 이런 시설에서 몇 년씩이나 유배되면 세뇌되는지 미쳐버리든지 둘 중 하나다. 여기에 다니는 아가씨들은 모두 얌전히 세뇌를 선택했지만 삐뚤어진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최고 평안하신지요, 주하. 평안하신지요? 어쨌건 나는 성경을 읽어도 뒤로 숨겨진 종교 전략이나 포교 방법, 신앙이라는 상품을 국제적으로 파는 방법에 감탄할지언정 신의 사랑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 때문에 나는 입학 초부터 문제아 취급을 받았다. 문제아로 지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은 누구든 안다. 물론 나도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서 겉으로는 계속 얌전히 따르는 척 연기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연기도 지루해져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문제아 부활. 주위의 태도도 급격히 딱딱해지기 시작했다.
비뚤어진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확실히 즐거웠다. 하지만 길게 보면 내게 어떤 이득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불보듯 뻔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이런 태도를 취했지? 나중에 손해볼 거 알면서 왜 이런 무의미한 태도를 취했을까? 냉정하게 자기 분석을 계속한 결과 자신이 이미 이 환경에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 따뜻한 온실 속에서 생활하며 결국 세뇌당할까봐 무서웠다. 이런 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평생 살까봐? 이런 생활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결심한 것은 정확히 반년 전이었다. 신기하게도 도주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나는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수녀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정숙한 척 하기 시작했다. 도주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포석이라 생각하며 연기는 참을 수 없이 즐거웠다. 열심히 봉사에 힘쓰며 마음을 고쳐먹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베푼 은혜라니 떠들면서 미소 지은 채 지켜보는 수녀들의 모습이 너무 우스웠다. 나는 수녀들 뒤에서 몰래 혀를 내밀며 희죽 웃곤 했다. 학원 반야신경 리믹스 틀면 된다고요? 그건 종교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학원 부지의 지도, 직원 배치, 경비 시스템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봉사활동이나 당번도 솔선해서 도맡았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각계 중요 인물들의 따님들을 도맡는 이 학원 경비 체제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비업체 사람들이 정해진 경로 없이 순찰을 돌고 교내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의한 감시망은 철벽이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자를 경계하는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탈출을 경계하는 시스템으로 적정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나를 몹시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수업 중에도 노트 한 구석에 탈출 경로를 그리면서 지도를 통한 훈련에 매달렸다. 탈출에 필요한 스킬을 연구하고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들은 뭐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정말로 재미있었다. 결국 나는 이런 일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여자다. 나는 나. 어떻게 친한들 나는 나 이외의 인간은 될 수 없다. 정신과 기술, 체력이 모두 최고점에 이른 시기를 줄곧 찾았다. 우선은 도주하기 위한 담력, 배짱. 이는 단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준비와 자신감이 있어야 비로소 생겨난다. 나는 담력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다듬어갔다. 그리고 기술과 체력, 탈주 경로 중에서 돌파하는 몇 개의 장애물을 가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 체력 증강에 노력했다. 재미있게도 이런 결론을 내리자 체육 수업도 정말 즐거웠다. 다들 싫어하는 오래 달리기조차 즐거웠을 정도이다.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체력과 기술, 그리고 쌓아온 준비들을 통해 생겨난 확고부동한 각오. 필요한 준비들이 모두 갖춰지자 나는 천천히 쌓아올린 탈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나는 결행일을 맞이하기 전에 학원 측에 모종의 폭탄을 준비해뒀다. 폭탄이라면 요컨대 교내의 남성 교사 중 누군가가 일부 학생과 지속적으로 미래한다는 소문을 돌게 하는 것이었다. 일부러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고결한 아가씨들만 맞는 이런 부류의 학원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다. 애초에 이런 트러블로부터 딸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학원이다. 게다가 딸들을 보낸 부모들은 모두 각계의 높으신 분들. 미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학장이 목을 매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는다. 소녀들의 세계에서는 작은 소문이 크게 퍼진다. 연애에 대한 흥미가 끊이지 않는 한창 자라날 나이에 남자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이다. 이런 소문이 나도는 건 한순간이었다. 소녀들은 소문을 불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쓸데없는 소문에 과민만하지 하지 말라며 시시건건 경고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학원 측의 사람들이 제일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누가 보던 명백했다. 학원 측에 이런 폭탄을 떠맡긴 이상 불상사가 일어나도 경찰이나 가정에 바로 통보한 대신 내부에서 해결하려 하겠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실종되면 교사 중 누군가가 나를 숨기고 사랑의 도피를 떠난 그림이 완성된다. 물론 남자 교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부정할 테지만 당연히 학원 측도 쉽게 믿을 수 없다. 어쨌든 학원에 불온한 미래의 소문이 이미 떠돌고 있으니까.
학원 측은 모든 가능성은 다 떠져본 후에야 겨우 내가 혼자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 무렵이면 나는 도망치기 충분하고도 남을 시간을 벌어서 벌써 저 멀리 도망친 뒤겠지. 나는 소문을 충분히 퍼뜨리는 데에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를 하는 학생이 나라는 분위기를 감돌게 만들었다. 시스터들이 몇 번인가 캐물었지만 어쨌든 미래 자체가 날조다. 아무리 추궁한들 알리바이는 완벽하고 증거 따위는 나오지 않았다. 3개월 뒤 나는 소문이 학원에 단단히 뿌리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저녁 식사 후에 당번 몇 개를 반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바꿔서 결행일 밤에 내가 오랫동안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게 시간을 조종했다. 이 밤만 나와 바꿔줘. 내 부탁은 반 아이들의 마음에 미약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다. 이 의심의 씨앗은 내가 사라진 지 싹을 틔워서 남자 교사가 사랑의 도피를 위해 나를 빼돌렸다는 소문으로 자라나겠지. 마침내 결행이 찾아왔다. 나는 저녁 식사 이후 떠맡은 당번의 일들을 핑계로 자연스레 자취를 감춘다. 아마 소등 시간이 되면 내 실종이 발각된다. 관대한 룸메이트는 10분 정도는 기다려주겠지만 더는 기다리지 않고 수녀에게 통보할 것이다. 내게 허락되는 시간은 넉넉하게 생각해도 1시간하고 조금 더. 시간이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해. 평소에 다니던 길에서 한 걸음 떨어진다. 이 한 걸음이 자유를 향한 대탈주의 시작이었다. 냉정하고 냉정하게 생각한다. 내가 가져온 열쇠가 틀렸을 리는 없다. 이 자물쇠는 조금 낡고 뻑뻑하다. 어쩌면 지금 나는 올바른 열쇠를 넣고도 뻑뻑해서 돌리지 못했는데 멋대로 잘못된 열쇠라 착각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미 스스로 느낄 정도로 긴장감에 손이 굳어서 평상시보다 손놀림이 서투르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낀 목장갑도 이런 상황에선 방해가 된다. 한 번 더 냉정하게 도전해보자. 제일 그렇듯 했던 열쇠를 한 번 더 열쇠 구멍에 넣고 살짝. 뻑뻑하다. 무리하게 이틀면 열쇠가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단념하려고 생각한 순간 끼릭 하는 반응. 열었다. 문을 조금 연다. 조금 전부터 들려오던 벌레의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온다. 이제 와서 주저 따위는 없다. 그런데도 밖에 발을 내딛자니 조금 당혹감이 들었다. 적어도 지금 이 행동까지는 어떻게든 변명할 수 있다. 난처해지겠지만 어쨌든 발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뒤부터는 응석조차 부릴 수 없다.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은 학생이라도 사정을 듣지 않고 사무실로 끌고 간다. 예전에도 탈출을 시도한 녀석들이 있다고 들었었다. 당연하다. 나만 이단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예전에도 나처럼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학원 측 역시 학생의 탈출을 일어날지 모를 불상사로 경계했다. 도주하다 잡힌 학생의 처우는 몇 가지 소문을 들었지만 어느 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 이 학원의 귀담에는 언제나 탈주에 실패한 학생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젠장할. 좋다 이거야. 나도 여기서 실패한다면 다음 기회가 있었다는 식으로 응석 부릴 생각은 없다. 언제나 기회는 딱 한 번. 이 문 넘어가 중요한 고비. 기압을 넣고 문을 밀어서 연다. 바깥 공기는 선명하고 강렬한 냄새가 났다. 평소 맡는 공기에 이렇게나 강렬한 냄새가 나던가? 이렇게 강렬한 풀네음은 처음이다. 뭔가 평소와 다른 상황인가? 주의하는 편이 좋을까? 오늘 밤 얌전히 열쇠를 돌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평소와 다른 일 따윈 없다. 이건 언제나 맡았던 공기의 냄새다. 내가 항상 신경 쓰지 않았던 평소의 바깥 공기 냄새. 결국은 그렇다. 스스로 냉정하고 침착한 성격을 자신했지만 결국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초조해지고 긴장하는 것이다. 침착해라. 침착해 시온. 여기서부터 머릿속의 지도만이 유일한 무기다. 감시 카메라 위치는 오늘까지 모두 파악해뒀다. 카메라에 속일 자신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카메라가 아니다. 경비원이다. 경비원의 순찰 시간으로 루트는 전혀 규칙이 없어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다. 완전히 운에 맡긴 승부. 몸을 숨길 장소가 있는 것은 차라리 괜찮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하는 위험지대가 약 수십 미터나 된다. 정신을 가다듬고 오감을 날카롭게 다듬는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마지막은 운이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조금 운이 나쁘면 아웃이다. 반대로 내가 어떤 적당한 계획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운이 좋다면 뭐든지 오케이. 참, 내가 오늘까지 쌓아온 노력이 고작 그런 정도라니. 이런 걸 도박이라 하는 거겠지. 자신이 도박에 걸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왠지 잔뜩 긴장한 마음의 밑바닥이 두근거렸다. 그래, 이건 도박이야. 운에 맡긴 승부. 나 손을 잡기 쉬우니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 결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깟 학원의 탈출조차 실패해버려 잡힐 운이라면 만일 자연의 몸이 된들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나는 달라. 여기서 내딛는다. 나 자신의 운을 시험한다. 자, 가자 시온! 시끄러운 벌레들의 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의심스러운 소리를 찾는다. 기척 없음. 가장 시끄러운 건 벌레의 소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 두근. 자신의 발소리조차 시끄러워서 고막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예상치 못한 골목에서 경비원이 튀어나오는 상상이 머리를 채워 괴롭다.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있는 힘껏 내달릴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하지만 함부로 달리면 불온한 소음을 일으킬 뿐이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와 시간대에 달리는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 이별을 눈치챈다. 만약 단순히 걷는 소리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물론 나는 걷는 소리조차 들리게 할 생각이 없었다.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눈에 들어온 정보 이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 차라리 어딘가 멀리 떨어진 경비원의 기척이라 느껴지는 편이 안심이 될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위가 안전하다고 믿기에는 혹여 내가 둔해서 주위의 기척을 눈치채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실은 바로 근처에 누군가가 있는데 얼빠지게도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내 발소리마저 지우고 싶어서 가끔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이래서야 다리가 못 박힌 꼴이나 다름없잖아. 멈춰 설 것인가 달리기 시작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내 안의 자신이 강요한다. 물론 멈춰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하지만 신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난 여기에 계속 머무르기만 해도 더더욱 위험해질 뿐이니까. 마찬가지로 달리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아, 어리석인 행동인 건 알지만 뛰고 싶은 충동을 참기 힘들다. 불과 수십 미터에 불과한 위험지대에 빠져나갈 때까지 내 머리는 이런 고민들로 가득했다. 이윽고 누구의 기색도 느끼지 않고, 물론 누구와 우연히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위험지대를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폐에 잔뜩 모인 썩은 공기를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부정적인 감정이 단번에 물러난다.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거의 끝났어. 저쪽 숲을 빠져나가면 외부와 학원 부지를 가로막는 울타리다. 당장이나 달려나가고 싶은 충동이 점점 강해진다. 나는 그 충동을 이성을 쿡 억누르며 신중하게 마지막 관문에 임했다. 학원 부지를 둘러싼 서양식 울타리는 미관상은 훌륭할지 몰라도 방법용으로는 별 효용이 없었다. 울타리에 기어오른 무방비한 순간에 발각당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다. 이 울타리에 접촉을 감지하는 경보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도 시달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렇게 기어오르기 시작한 이상 그런 망상을 신경쓸 의미가 없다. 울타리에서 꼭대기에서 지면까지는 2m 정도는 돼 보였다. 신중하게 올라갔으니 내려갈 때도 신중하게. 이론적은 그랬지만 여기까지가 내 이성의 한계였다. 나는 주저없이 울타리에 뛰어내리길 선택한다. 물론 자유낙하에 몸을 맡겨서 조금 후회했다. 떨어질 때의 특유의 동실한 감각이 예상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낙하하면서 겁이 났다. 깨끗하게 착지하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찢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고 나에게도 이런 일로 수줍은 미소를 지을 여유는 없었다. 내가
되었을 때의 마지막 낸 큰 소음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지 않았는지 주위를 둘러본다. 합창하는 벌레들조차 소리에 별 관심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목시계를 본다. 시간은 20시 5분 전. 불과 15분 남짓한 탈주곡이었다. 숫자를 고치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가. 이 15분 동안 한 일을 돌이켜보면 아마 이리저리 자문자답하면서 주저하던 시간이 대부분이려나? 팔로 착지했다고. 김성모 만화. 사서 걱정을 한 셈이구나.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내가 모든 감시 카메라에 속였다는 보증은 없다. 여기는 은행이 아니다. 만일 경비원이 내 그림자를 봤다고 해도 따로 방법매를 울리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있는 동안에도 경비원들이 바로 저기까지 도착했을지도 모른다. 자율 공기를 가슴 가득히 들이마시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 나는 어둠에 몸을 숨기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미리 정해진 시간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시온이 아가씨 학원에 탈주했네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뭐였지? 땡땡이 친다고 그랬나? 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 기다리는 동안 학원 부지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상하게 조명이 설치된 서양식 건물은 보면 볼수록 학원이라는 실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수용시설이라는 수용시설답게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과 서치라이트, 도배음악을 경계하지 그래? 이 순간이 오면 학원에서 보낸 수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수분서치 감사합니다. 주마등은 좋은 추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이 학원에 좋은 추억 따위 전혀 없으니까 지나갈 주마등 영상이 없어서 그러나? 만약 지금 주마등에 나타나 없는 추억이라도 보여줬다면 거기에 나올 영상이라곤 호화찬란한 디너뿐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내 주마등엔 일식이나 양식, 중화나 프랑스 요리들만 지나가게 되겠구나. 뭐야 그게? 역시 이 상상은 웃겼다. 무슨 그 웃음이 터져나온다. 이윽고 차가 다가온 소리가 들렸다. 다시 어둠에 몸을 구부린다. 사전에 연락해둔 차량 번호. 틀림없다. 뛰쳐나간 나는 서행하는 차의 조수석 쪽에 달려가 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お勤めご苦労様です。シオンさん。 운전석에는 초로의 남자. 초로라고 하면 본인은 화를 낸다. 본인은 아직 중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긴장감이 섞인 미소를 띄운 내 얼굴과 상처 흔적 없는 몸을 번갈아 보고는 만사가 잘 풀렸음을 깨닫고 씩 웃었다. シャバの空気は久しぶり。とにかく今は銀シャリが食いたいかな。 시온. 学園では上品なお料理ばかりが出てると聞いてましたが、シオンさんにだけは麦飯が出ていたんですか？バカ、そんなわけないでしょ。 바까. 쏜나게 나이 되쇼. 冗談に決まってるじゃない。ほら、笑ってる暇があったらとっととアクセルを吹かす。 고양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はいはい、仰せのままに。 카사이는 웃음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껄껄 웃으면서 나에게 안전벨트를 재촉하더니 단번에 악셀을 밟았다. 산뜻한 유럽의 성당을 떠올리게 만드는 학원은 순식간에 100m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라지는 모습조차 조무지 정치라고 찾아볼 수 없어서 내게는 일식, 양식, 중화로 구성된 현란한 디너의 주마등을 볼 시간은 전혀 없었다. 안녕히 나의 사랑스러운 학원생활? 두고 봐. 품이 넘치게 된 위를 오늘부터 천한 정크푸드로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이 주입한 테이블웨어 따위한 평생 무관한 식생활을 보내주마. 아하하하. 꿀 좋다. 유럽의 한 모퉁이로 착각할 법한 몹시 세련된 분위기가 한참을 달리자
광대한 밭과 탁 트인 가로등의 풍경을 빠르게 변해갔다. 난 이제서야 여기가 일본의 벽초림을 떠올렸다. お腹は空いてないですか？どこか飯の食えるところへ寄りましょうか。食事してるからいい。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조금 배가 고프다. 움직이 둔해질까봐 무서워 오늘 저녁 식사에서는 조금밖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사이의 제안은 정말 기뻤지만 지금 나는 적대적인 공간에서 한가롭게 식사를 즐길 마음은 전혀 없었다. この時間ですから高速に上がってしまうとサービスエリアへ寄ってもまあ最近はハンバーガーとかの自販機もありますけどね。そうそう、聞いた話では最近じゃおでんの自販機もあるって話です。 오뎅 자판기? はあ？何それ？コーヒーの自動販売機みたいに器がポロッと出てきて押したボタンの具がボトボトっと落ちてくるわけ？気持ち悪そういうのじゃないらしいですよ。おでんの缶詰になってるそうで、それがゴロンと出てくるらしいんです。 기모치마루. い。あ、ごめん。缶詰はパス。缶詰相変わらずダメなんです。もう子供じゃないでしょ。嫌なもんは嫌。うっさいな。 우싸이나. もう何笑ってんの？ 뭐 나니 와라떼노? 카사이는 쿡쿡 웃었다. 내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말을 걸어준다. 카사이는 원래 이렇게 수다스러운 남자가 아니다. 私疲れちゃったよ。少し寝させてもらいます。これリクライニングどうやって倒すの？そっちの左側の根元を探ってみてください。レバーみたいなのがありませんか？あったあった。よっこらしょっと。 카사이가 또 쾌활하게 깔깔 웃는다. 何か面白いこと私した？いえいえ、よっこらしょなんていう若くない言葉遣いがどことなくミヨンさんに似ておられたもので。 그건 그렇네. 나도 미혼도 일란성 쌍둥이. 서로가 서로의 완벽한 복사본이다. 내가 뭔가에 반응하면 미혼도 똑같이 반응한다. 미혼과 같은 상황에 마주하면 나도 미혼과 완전히 똑같이 행동한다. お姉は元気？多分元気かと。私も親族会議の席に親父さんをお連れするときに少しすれ違う程度ですし。そっか。お姉はもう実家じゃないんだったね。南沢のばあさんのとこだっけ？シオンさんが学園に入られるのと一緒の時期に園崎本家に移られました。 소노자키 본가는 간단히 말하면 소노자키 가문의 수령인 소노자키 오류의 생가, 즉 마귀 할멈의 생가를 가리킨다. 하지만 소노자키 본가라는 단어는 단지 집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잦다. 카사이가 방금 사용한 소노자키 본가란 말도 모두 다 그런 의미다. 少しは変わった？ミヨンさんがですか？そう。あのばあさんと朝から晩まで顔を合わせてりゃ少しは変わるでしょ。 카사이는 크크크하고 웃음을 흘린다. 내가 마귀 할멈을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私が見る限り変わったようには感じません。シオンさんの知っているミヨンさんのままですよ。私はどう？私は変わった？いいえ、全然。 카사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즉답했다. 꽤나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시원스럽게 즉답하면 그건 그것대로 재미없다. 카사이는 무 하고 노려보는 내 시선을 눈치채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全然変わっておられませんよ。あれだけのお嬢様学校に入られたのに全く変わらないというのは驚くに値します。チェー、好きなだけ笑ってろ。私は寝るよ。寝る。後ろの席に毛布がありますよ。使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빙 감쌌다. 그렇게 피곤했는데 막상 이렇게 자려고 자세를 취하자 전혀 졸음이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 좀 다르려나? 몸도 마음도 낯선 탈출국에 잔뜩 긴장해서 피곤하겠지.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직 긴장감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 나는 스스로에게 지금 자두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굳이 한 번 더 입으로 소리내 말했다. 寝る。私は寝るよ。はいはい、さっきからもう3回目です。それとも私が許可しないと寝れないんですか？
今日のあんたは喋りすぎ。あんたが少し黙っててくんないと眠気も引っ込んじゃう。失礼しました姫君。ではしばらく黙らせてもらいます。 카사의 수다는 내가 아직 오키노미와의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무렵을 떠올리게 한다. 하기사, 그 무렵의 생활을 평범이라 말해도 좋을지는 모르겠다. 댐 전쟁 와중이라 아침부터 밤까지 소란스러운 날들이었다. 모두 한데 뭉쳐서 지금 생각하면 꽤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었다.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틀림없이 소년원 행위겠지. 아니 뭐 그렇게 따지자면 히나미다와 사람의 반 정도는 형무소행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범죄로서 저지른 건 아니다. 맞아, 전쟁이었다. 전쟁이란 측면과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축제였을지도 모른다. 히나미자와 연을 둔 모든 사람이 결속해서 대항한 축제였다. 과격한 싸움이었지만 지금 와서 떠올리면 즐거웠다. 기동대에 모두 돌을 던진 것도 재미있었다. 경찰의 뒤를 쫓겨 누군가의 집에 뛰어들어 숨거나 잡힌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경찰서에 몰려들거나 공사 현장에 침입해서 여러가지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은 전쟁이라기보다 전쟁 놀이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콩닥콩닥 두근거렸다. 얼굴도 모르는 동료와 함께한 연대감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래, 그 느낌은 축제 가마를 메고 모두 함께 마을 안을 누비다가 땀투성이가 되고 몹시 지쳐서 마지막에 모두 함께 지면에 푹 엎드려 모르는 사람끼리 보리차를 나누며 까불며 떠들던 때의 흥분과 매우 비슷하다. 당시에 나는 아직 꼬맹이, 아버지네 드나드는 젊은 오빠들을 데리고 여러가지 나쁜 짓을 했던 추억들이 몹시 그립다. 경찰에도 몇 번이나 신세를 졌지. 하지만 그런 건 숙제를 잊어 교무실로 불러가 혼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마을 어른들은 고양이 댐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살기를 뿜고 다녔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상당히 즐거운 추억이었다. 그 즐거운 댐 전쟁은 몇 년 전 훈련이 마무리되었다. 축제 같은 표면상의 운동만이 댐 계획을 자주시킨 원인은 아니었다. 손사키 본과 우리 아버지의 암약으로 뒤에서 여러가지 공작을 벌이고 있었다. 이건 손사키 본가의 극비사항이지만 놀랍게도 당시 건설장관의 손자를 유기에서 협박했다고 한다. 손자는 유기로부터 며칠인가 지나서 호련이 발견되었다. 야고우치 쪽 산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대로 오니카쿠 시당에 사라지지 않고 발견되었다. 이 말은 곧 뒤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사건 다음에 댐 공사 계획은 무기한 동결 선언되었고 결국 종결되었다. 경찰은 손자의 증언으로부터 히나미 자원 주민 몇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보고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나갔지만 쓸데없는 시도였다. 결국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 축제에 참여한 이들은 동료를 버리거나 하지 않는다.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어떤 거짓말이라도 한다. 알리바이에서 상황 증언까지 손을 쓴다. 전 경찰 따위가 진상에 도달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도로의 포장이 나빴던 탓일까? 차가 크게 흔들려서 정신을 차렸다. 그때 옅은 잠기운이 달아나면서 문득 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면 깨달았다. 그런가? 나 고향에 돌아간다는 기대감에 차있구나. シオンさん、起きてますか？何？お帰りですが、沖宮でよろしいですよね。他にどこに帰んのよ。 1 더하기 1은 2라는 수준의 당연한 일을 묻지 말라는 투로 불쾌감이 실어 대답한다. 그러자 카사이 역시 나만큼이나 당연한 투로 대꾸고 있다. シオンさんを全寮制の学園に入学させる決定は園崎本家当主が下したものです。シオンさんはその学園を抜け出し、どういうことかお分かりですね。ばあさんの決めた学校が私に合わなかったってだけでしょ。シオンさん、わーってる。うっさいな。 소노자키 본가의 수령이 마귀알면 결정은 절대적인 룰이다. 흘린 음식도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던가 하는 농담 섞인 룰과는 다르다. 게다가
나를 손잡기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학원에 유폐한다는 결정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에게 주어진 이름은 시온. 언니의 이름인 미온에는 귀신 귀자가 붓으로 들어있다. 이는 귀신을 잇는다는 의미, 즉 귀신의 피를 계승하는 손잡기 본가를 잇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 이름인 시온에는 저의 사자가 붓으로 들어있다. 출가시켜 절에 가두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 시온이라는 이름에 신물이 난다. 애초에 시온은 존재 자체로 손잡기 가문의 골칫거리다. 본가를 이을 후계자가 2명. 굳이 역사 속 사례를 둘을 치지 않아도 혼나 분란의 씨앗이 되리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본가의 대대로 내려 전해지는 관습에 따르자면 후계자로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아이를 처음 목욕시키기 전에 목을 졸라 죽여야 한다.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지? 이 말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처지라는 소리다. 실제로도 목욕물에 담그기 직전 마귀 알몸은 이제 막 태어난 내 목에 정말로 손을 댔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른다. 친족 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가 마귀알몸을 말렸던지, 그게 아니라면 마귀 알몸이 그날만 유독 기분이 좋았던지 둘 중 하나겠지? 그럼 애초에 손을 대지 말라고. 무서우니까. 우리는 쌍둥이다. 서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 하지만 먼저 어머니의 배에 나온 쪽에서 미온이라는 이름이 붙고 뒤이어 나온 쪽은 시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인은 열심히 미온과 시온을 구별하려 했지만 우리 자매에게는 몹시 우스운 일이었다. 우리 둘은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모델을 바꿔 쓰기만 해도 아무도 눈칠 수 없는데. 어째서 어른들은 다들 우리를 구별하라는 거야? 뭐 그런 쌍둥이 놀이도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경계로 미온과 시온은 선명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별은 미온이 후계자 수업을 위해 마귀 할멈과 함께 손을 잡기 본가에 머무르고 나는 학원에 유폐당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딱히 언니가 본가에 있는다는 사실에 이제서 반론할 생각은 없다. 뭐 그야 옛날엔 죽음은 분했지만 지금 와서 오히려 귀찮은 관례나 풍습에 얽매인 미온이 딱할 정도다. 그러니 내가 오키노미야 돌아가도 손잡기 본가에 위협될 일은 없다. 하지만 마귀 할멈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표정 일로로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시온과 미온이 쌍둥이지만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쌍둥이지만 머리 스타일 제외한 뭐 눈동자, 동공 크기라던가 이게 다르게 그려져 있다고 말한 거예요. 네. 나를 검은 고양이는 까마귀, 쪼개진 찻잔 같은 불길한 상징을 여기는 모양이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근처에서 멀리 두고 싶어한다. 그래도 딱히 상관없어. 나도 댁 얼굴 따윈 보고 싶지 않아. 히나미자와 오지 말라요. 딱히 상관없어. 한 걸음 밟을 때마다 벌금을 1만원씩 내야 하는 규칙이라 괜찮아. 하지만 정든 오키노미에만큼은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히나미자와에서 어린 시절 보냈지만 이제 별 애착은 없다. 기억도 희미하고 그보다는 초등학교 시절 총재로 보낸 오키노미야에 훨씬 애착이 간다. 눈에 띌 만큼 커다란 마을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싫진 않다. 沖宮の町へ帰れば親族の誰やがては必ず本家の知るところになります。ばあさんの耳に入ったらどうなるかってこと？まあそりゃやばいことにはなるかもね。お分かりならいいんですがね。なーにか、あんた今から私に引き返してあそこへ戻れって言ってるわけ？まさかそんなことは今私が言いたいのは相応の覚悟はあるんだろうなってことでしょ。口先だけでなく本当に理解してるんならいいんで。まあそうだろうね。万が一の時は脱走の手伝いをした葛西も責任は免れないだろうしね。葛西も小指に未練があるなら今のうちに小指にいっぱいキスをしておいた方がいいんその時はシオンさんもすまきにされて鬼が淵沼に放り込まれるくらいの覚悟をしてくださいよ。ああ、
あるいは本家離れの秘密部屋送りかも。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소노자키 본가에는 큰 고문실이 있다고 한다. 마을에 해를 입힌 사람을 거기서 죽이고 괴롭히고 죽여서 어둠 속에 묻어버렸다던가 뭐라나. 정말 끔찍한 이야기다.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꼴이 되지 않기를 빌어두자. はいはい、ま、なんとかなるって。つくづくシオンさん、その出たとこ勝負的なところが特にです。そりゃ似るでしょう、実際の。 내가 학원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면 아버지나 어머니도 불같이 화를 내시겠지. 마귀 할멈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그쪽이 더 무섭다. 별로 길게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나의 아버지는 야쿠자다. 시신의 보시의 일대를 새롭게 거두는 조직의 지배자이자 광역폭력단의 대간부이기도 하다. 덧붙이면 내 충신인 이 카사이도 그중 한 명이다. 우리 부모님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무렵부터 알고 지낸 옛 친구이기에 아버지의 신뢰도 몹시 두텁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온화한 카사이도 젊었을 적엔 상당한 무투파였다고 한다. 본 적은 없지만 몸에도 뒤숭숭한 상처 자국이 있을 것 같다. 아버지 한쪽 팔로서 몇몇 구역을 맡고 있었지만 항쟁으로 큰 부상을 입고 나서 일선에서 물러나서 지금은 아버지의 상담역이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내 감시역처럼 되어서는 지금은 어느덧 편리한 집사 같은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고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해서 거북함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동안 이 남자는 정말로 내 편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건 여자의 감이지만 아마 카사이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와 약간 삼각관계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뒤처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옆을 떠날 수 없어서 옛 친구로 언제까지나 곁에 머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카사이를 보자면 어딘지 모르게 느껴졌다. 나를 통해서 젊었던 시절의 어머니를 비춰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내게 일이 생길 때마다 형수님과 닮았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조금 기분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카사이는 딱히 악의를 품고 나를 대한 건 아니다.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장난이 통하는 재미있는 남자였다. 그래서 소노자키 본가의 명령으로 유폐된 내 탈주를 도와줄 사람은 카사이뿐이었다. 내 탈주를 계획한 초기부터 카사이와 연락을 취해서 계획을 조정했다. 이번 탈주극의 또 다른 주인공, 공범이라 해도 좋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키노미야로 돌아간 뒤의 일에 대한 카사이의 불안도 당연하다. 아버지나 본가 같은 카사이가 짊어진 여러 가지 굴레를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에선 손가락을 자르게 될지도 모른다. 나도 정말 멍석에 말려서 늪에 던져질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은 정해져 있다. 오키노미야 외에 다른 곳에 갈 생각은 없다. 그곳이야말로 나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냉정하게 보면 일종의 향수병, 집착에 불과하다. 그걸 이제 와서 그걸 부정하면서 허세 부릴 생각 따윈 전혀 없다. 実際園崎一族の目はそこいら中にありますよ。まあ最初はのんびり隠れながら過ごします。仮に姿を見られたってミオンだって言い張ればいいんだしね。それからでほとぼりが冷めてきたら私に近しい親類から徐々に打ち明けていく。私に味方になってくれる人たちだってそこそこにいるからね。私も親父と大喧嘩した時あちこちでいろんな人にかくまってもらって。なるほど。味方と既成事実を十分に作り上げてから最終的には園崎本家にもおめこぼしをもらおうというつもりです。うまくいきますかどうか。行くって。そもそも私を学園送りにする決定だって結構みんな反対してくれてたもんね。あれは私をやたらと嫌ったばあさんの猜疑心からの決定みたいなもんだったし。葛西もそう思うでしょ。ええ、まあ私もあの決定にはさすがにやりすぎとは思いました。ばあさんはあれこれ余計なこと考えすぎて正常な思考なんかできなくなってんの。あのダム戦争で神経張り詰めっぱなしだったから
まだその時の興奮が抜けきっ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たく。 카사이 역시 맞장구까지 치지 못했지만 카사이는 역시 맞장구까진 치지 못했지만 헛웃음을 지으며 내 말을 긍정해 주었다. 나는 결국 담요를 두른 채 잠들지 못했다. 내가 입을 다물라고 해놓고서는 계속 카사이와 수다를 이어갔다. 이윽고 말하기도 지쳐서 조용히 고속도로 특유의 단조롭고 기분 좋은 흔들림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을 즈음에 카사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シオンさん、ほら。 이제 정말 졸렸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카사이가 뭘 보여주려 했는지 조금 궁금했지만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다. 그래도 졸음에 잠긴 눈에 가늘게 뜨자 간판이 시야에 들어오더니 곧 뒤로 사라졌다. 분명 카사이는 내게 그 간판을 보여주고 싶었겠지. 간판에는 시를 상징하는 철쭉꽃 일러스트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시보네 씨에 어서 오세요. 나는 그렇게 고향에 다시 발을 들였다. 시온도 뭔가 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이건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거 그거네. 유네 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푸닝인가 보다. 봅시다.静寂と強くの支配が不意打ちな涙になる特別と呼べるこの空からいつの間にか熱が消え去った過去をつなぐ境界線目を塞ぐ日々に終わりにしよう繰り返す想いその瞬間熱くなる嬉しさの涙の向こうで仲間たちが笑うからささやかでちっぽけな心に咲いた花は誰かの気持ちで色をまとうかけがえのない嬉しさも悲しみも生きる証になる過ちも傷跡もそのまま受け止めよう癒されることじゃなくてただ明日を信じるなら 뭐냐고? 내가 왜 울어?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 여기 나오는 게 오프닝 하는데 약간 스포가 가미된다길래 어떤 부분이 스포인지 보고 있었어요. 단선 놓치지 말아야지. 노래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노트의 첫머리. 화풍이 투박하다고 옛날 그림체라 그런 것 같아요. 노트의 첫머리. 쇼와 57년 6월 5일 와타나가시 축제 며칠 후 호주 사토시는 실종된다. 사토시군이 실종된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로 추려진다. 첫 번째는 사고. 차에 치여 소로 같은 곳에 떨어져 수개월이 지나야 시체로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가끔 있다. 하지만
경찰이 사토시 군의 행동 반경을 중심으로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가능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자발적 실종. 사토시 군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싶다는 투의 말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한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사토시랑 친한 사람 같네요. 자기 그 뭐냐, 응? 이게 이 목소리 찐목인데? 아, 목 아파. 왜냐면은 사토시라 말하잖아. 호조가 아니라. 경찰은 사토시 군의 숙모살인 사건의 범인이라 도주한 게 아닐까도 고려했다. 그렇게 엮어 생각하면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하지만 그 후 숙모살인의 범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이 가설은 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히나미자와 연속 회사 사건. 통신 오야시로님의 신벌 희생자가 되어 실종되었다는 가설. 오야시로님이라는 신비적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이상 틀림없이 이 사건은 사람이 저지른 일이다. 사토시 군이 누군가에게 제거당했다는 가설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직접 손을 댄 것은 누구인가 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노자키 본가거나 친척 혹은 그 의중을 알아낸 3대 가문 중 누군가가 범인임은 거의 확실하다. 아니, 이 정도는 경찰도 안다.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다. 실제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왜 사토시 군은 희생되어야 했을까? 동기는 무엇인가? 명령은 누가 내렸는가? 실행은 누가 있는가? 흑막도, 범인도, 그리고 진실도 모두 내 근처에 있다. 어쩌면 바로 내 등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등이라도 구석까지 손이 닿지는 않는다. 손이 닿기 어려운 장소, 이를 악물 정도로 어깨 관절을 아프게 해야 겨우 손끝이 닿는 장소도 있다. 내가 찾는 것은 그런 장소에 숨겨져 있다. 이제부터 적는 기록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메모인과 동시에 나의 뉘우침에 대한 기록이다. 이 메모를 다른 사람이 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 이외의 인물이 이 메모를 읽는다면 내가 진상을 해명하여 이 메모가 필요 없어졌거나 내가 도중에 오야시로님의 신벌을 당해서 실종되어 이 메모만이 남았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라면 좋다. 하지만 만약 후자의 스타라면 부디 당신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무력한 여자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쉬운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챕터 2에서 시온이 사토시에 대해서 약간 집착이라기보다는 약간 집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였죠. 오늘 스르라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요.